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6화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환영입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그린북입니다. 이 영화는 1962년 주먹 잘 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토니 발레론가가 우연히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널드 셜리 박사의 미국 남부 콘서트 투어의 기사 및 매니저를 2달 동안 수행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참고로 토니 역의 배우 비고 모텐스는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셜리 박사의 역의 마허샬라 알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뛰어난 연기력과 멋진 마스크 덕분에 좋아하게 된 배우입니다. 추후 마블의 새 블레이드 역할을 맡기로 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주먹 센 게 짱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먹 세니까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갱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주먹이라기보다 주먹 전문가. 그럴 수 있지. 저는 보고 살찐 아라곤, 마른 블레이드. 블레이드 역할은 내가 아는 블레이드가 그 사람이지. 옛날 웨슬리 스나이프. 그렇지. 외서방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진짜 몸뚱이가 큰데 이 사람은 되게 말라 보이던데. 맞아요. 난 그렇게 느꼈다. 네. 전 둘 다 처음 봤어요. 아라곤을 모른다고? 반지의 제왕을 반지의 제왕 안 봤어? 안 봤어요. 야. 진짜로요? 나랑 세계관이 다르네 저 사람. 안 되겠네. 해리포터만 봤습니다. 해리포터는 끝까지 다 그건 보셨어요. 그거고. 네. 정말. 해리포터라도 봐서 다행이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이 사람이 운전 업무를 여러 개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저 시대에 있었으면 나도 아마 이런 것 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높은 사람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권력욕이 있군요. 약간 근데 그 사람처럼 제가 약간 주먹을 휘두르는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이상하게 약간 속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냥 그 시대에는 주먹 한 방에 약간 다 해결되는 시대인가? 약간 이 생각이 또 들고. 법보단 주먹이 앞서는 시대라고 하죠. 네. 경찰한테만 안 휘두르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에 다루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내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가을에 봐도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대본을 쓰면서 다시 느꼈는데요. 톤이나 영화에 나오는 다른 백인들처럼 흑인은 모두 치킨을 좋아한다와 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던데 타인을 그렇게 대한 거나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 2박 3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저는 시골에서 전학 올라온 애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서울 토박이인데 아주 큰 편견을 가진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습 때문에? 예. 생긴 거 보고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아니 그런 선입견은 나도 있지. 대학 갔는데 네. 제가 인천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간 거잖아요. 저는 인천에서 왔어요. 와 바다 보여? 야, 우리 집에서 월미도보다 홍대가 가까워. 근데 나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울산 그러면 니네 아버지 현대 다니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우리 아빠 현대 안 다니거든. 뭐 이런 거. 전주 살면 비빔밥 맨날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옛날엔 그랬네. 네. 이거 저는 보면서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큰 건 아닌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제 모습 외적인 모습이 사실 라디오에선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 어릴 때 약간 제 외적인 모습이 약간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니까 약간 뭐든지 다 들어줄 것 같고 이게 부탁을 하면 다 이렇게 착하게 수용해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보였나 봐요. 도비상. 그래서 약간 애들이 선을 넘는 약간 그런 부탁을 하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그래도 저도 다 그러려니 하고 약간 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제 욱하는 제가 저번에 분노 조절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가끔가다 그게 있었는데 이제 너무 외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니까 얘는 착하니까 뭐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약간 모습이 약간 다른 사람한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가 되는 느낌. 그렇지. 근데 착해 보인다가 아니고 착해서 그런 거겠죠. 사실은. 그런가요? 착해 보여서 부탁했는데
얼굴 완전히 개정색 해봐 안 하지. 저는 선입견을 내가 갖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 네. 근데 선입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없는 건 다들 아닌데 있죠. 문제는 잘 봐. 내가 본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기를 늘 바라는 거야. 아, 저 사람 되게 양아치일 것 같다. 속이 좋으시네. 근데 아니길 바라지. 왜냐면 나도 이게 틀려서 그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 막 그런 거죠. 우리 간증하듯 그런 선입견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뭐 이러고 싶은데 맞아. 양아치야. 교회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그래서 우리끼리 또 친한 애들끼리 촉이 좋아. 틀리질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대우를 사실 많이 받아요. 선입견으로 인한 대우를. 피해. 뭘까?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 성격이 셀 것 같다. 그건 세고. 노처녀라. 아.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하고 네. 지금 여러분의 동년배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 전 다른 시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짝짓기 당해요. 어머! 나이가 46인데 결혼을 안 했어. 어머 아깝다.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막 여보 누구지 그 사람은 자기네끼리 막 이미 시작했어. 나를 막 잘 어울리겠다부터. 괜찮아요. 꼭 나를 결혼시키겠다. 교회 분들이요? 와. 뭐 기타 등등. 저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전화 와요. 뭐 내가 아는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누구 아들이 있는데 뭐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뭐 노처녀 히스테리? 그러니까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 아니요, 저는 원래 까칠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짜증이 많고 원래 승질을 많이 냈는데 지금 노처녀 히스테리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 노처녀여서 까칠한 건지 까칠해서 노처녀가 된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렇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아니 저희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제가 가끔 나 어디 가 어디 가니 해서 나 녹음 가 뭐 어디 구독자 나 포함 93명인 개인 방송 녹음 가 92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 늘었 93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여기 뭐 특이한 사람들이 취미생활 및 소원 수리하러 오는 거 아니야 여기? 맞아요. 우리끼리 그러자 뭐 바보 셋이 쳐다보고 서로 좋다고 웃는다.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들켰네. 저는 흑인은 아니지만 정말 치킨을 좋아하고요. 제가 라면하고 치킨은 진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이상 지질 혈증 조심하셔야겠다. 자,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게 라면하고 치킨을 늙어서 뒤질 때까지 먹으려고. 다음 주에 치킨 관리하는 먹어야겠네요. 치킨 먹고 그 후식으로 라면 먹은 거를 후식이 저한테 최고의 코스예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아까 송치민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저 사람은 양아치 같다 아니면 뭐 사기꾼 같다 아니면 뭐 좀 입이 싼 것 같다 뭐 그런 선입견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직감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게 점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아무래도 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입견이 생기는데 그걸 표현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치. 네. 그리고 일단 저는 그런 대우를 뭐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적은 거의 없고요. 근데 뭐 제 얘기는 아닌데 옛날 한 2년 전인가 그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멘 난민들 차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온 건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슬람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100명인가 왔는데 뭐 그 사람들 뭐 그 한국 국민들 뭐 성폭행하거나 범죄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 난민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난민들이 엄청 오잖아요. 맞아요. 만약 우크라이나 사람들 난민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쵸. 왜냐하면 걔는 얼굴이 하얘니까. 장모님의 국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얼굴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백인들을 좀 그렇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도 난민 수용이 엄청 안 난다면서요. 퍼센테이지가 엄청 적대요 원래도. 단일민족이라 그래요.
우리는 단일 민족. 저 어렸을 때는 홍익인간, 단일 그렇죠. 민족, 한민족, 우리가 그런 거 미국은 백이민족. 다 민족 국가지만 우리는 한민족이 이걸 내가 맞아요. 엄청 강조받고 컸던 사람인데. 미국 뭐 멜팅 팟이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들어보셨죠? 그 뭔 소리야? 그 멜팅 팟 거기 한 인종들이 다 모든 다인종들이 섞여가지고 네. 구급을 끓는 네. 정글 같은. 근데 사실 저는 이 난민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제 옛날 사람이죠. 제 친구의 아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아니었지만 정말 사우디 가서 근로자 하고 오셨어요. 그런 맞아요. 분들 꽤 네, 계시죠. 우리 네. 때가 지금 여기 제 앞에 계신 분들의 부모님은 그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도 되게 힘들게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 벌어온 나라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베트남에서도 와이프들 그러고. 바람 나갔고 많은 가족이 깨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그 근로로 온 분 있잖아요. 외국 노동자분들. 사장님 네. 나빠요. 이런 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또 저만의 그런 의로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 한창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제가 1년 전? 네. 1년 좀 더 되긴 했겠다. 1년 전, 작년 8월 이때요. 제가 있던 사무실에, 잠깐 임시로 한 달 있던 사무실에 5층이 미얀마 사원이었어요. 네. 사원.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주일에 뭐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갔다가 나와서 바로 앞에 제 차를 주차하고 건물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미얀마 분이 오길래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가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걔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위층과 우리 층 사이에 짐을 가지고 오길래 내가 잡아줬어. 타라고. 그리고 이제 짐이 많길래 먼저 내리라고 1층에서 그걸 내가 엘리베이터 잡아줬어. 그걸 내렸어요. 나보고 먼저 내리라고 해서 알았다고 내려서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있었는데 사람 느낌이 그렇잖아. 봤더니 얘가 뒤에서 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차를 이렇게 찍으면 그러니까 뭐 내 엉덩이를 찍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확 느꼈던 감정은 내 차 번호를 찍었고 그럼 이 차에 있는 이 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 저 층에 그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밤이야. 그러면 저 여자 차가 하나도 없이 내 차만 있으면 그 여자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요 공포를 느꼈어요, 사실은. 전 그거를 한국 남자한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면서 지금 못 찍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 사진을 찍었어요. 몇 시에? 대낮 3시에.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는데 경찰의 포인트는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진을 찍었니 이거사 아니 그게 아니라요 경사님 막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는 그분 그 미얀마 사원에 나중에 경찰분이 올라갔더니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얘가 지금 불법 체류 상태다. 그리고 우울증이 그때 미얀마가 군부 막 이거 안 좋아서 전쟁 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들어가라 그러면 못 하는데 지금 회사도 잘렸고 핸드폰도 끊겼고 자기네도 연락이 안 되고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자기네가 쫓아내 애가 지금 짐을 가지러 왔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거는 구청에 가서 차 번호를 바꿨어. 그래서 제 차가 원래 앞자리가 두 자리일 때 산 차인데 지금 3자리로 바뀐 거예요. 구청에 가서 차 번호를 바꿨어요. 얼마 들으셨어요? 차 번호판 뭐 그 약간 태국 무늬 같은 거 있는 거는 좀 비싸요. 코팅된 거라. 그 비싼 거구나. 그게 좋은 차라 그걸 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들인 거야. 뭐 5만 원? 내가 싼 거 해달라고 괜찮다. 쇠떼기 딱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공포감을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는 제가 그래놓고 마음이 그렇게 내가 절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 우리네 부모님도 그랬어라는 마음을 먹은 나조차도 무서워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 보통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 저 사람들 그렇구나. 무지의 공포.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아니죠. 나쁜 사람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또 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문제 일으키는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의 그럼요. 퍼센트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좀 무섭긴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근데 그 조심은 사실 그냥 남성분한테도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그건데 제가 아는 분이 중국 조선족이신데 되게 오래 사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방어적인 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금이야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젊었을 때 왔을 때는 진짜 약간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본인이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또 분노하고. 네, 분노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먼저 편견이 있어서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후자 같은 게 제가 이거랑 아주 비슷한데 딱 단어만 바뀐 게 노처녀였어요. 아니 저희가 어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했으니까 모임을 놓고 세미나를 열고 막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저보다 더 윗대인 분 나이 좀 있으신 50대인 여자 목사님이 싱글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도 쓰시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저보다 더 힘든 세상에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방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누구든 나를 건드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거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완전히 그런 상태로 살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그나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그 조선족 분들도 나를 지키기 위해 갑옷을 두르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뭐 어디 가면은 뭐 여자분들 직장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뭐 차별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후자 같네요 저는. 근데 진짜 이 차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그린북은 여행하는 흑인들을 위해 어디서 자고 먹어야 할지 알려주고 백인과 엮여서 문제 생기지 않게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도와주는 친절한 가이드북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으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네. 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알맞는 교육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장애인이신 분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 비장애인과 섞여야 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키는 곳이잖아요. 특수학교가 없어져야 통합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장애인과 이게 어울려 사는 삶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보다야 뭐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높아졌겠지만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린북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흑인과 백인을 구분짓게 하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권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셜리도 그냥 맥주 먹으러 갔다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뒀으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패스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좋으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좋으면서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보면은 흑인들의 그 숙소라든지 식당들은 다 허름하고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분리를 했으면은 똑같은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니 그게 아니라 흑인들은 무슨 백반집 같은 데서 먹는다고 하면은 백인들은 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저는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착하다. 그냥 약간 이거 보면서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그냥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까 마이크 채님 얘기한 것처럼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진짜 그지 약간 같아. 똥간처럼 약간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기 숙소 맞냐고 가족 같은 약간 아늑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놓고서는 막상 가니까 허름하고 그냥 족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여기 그린북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로만 이렇게 했지만 여기 안에서도 제대로 된 또 그 대우라고 해야 되죠? 흑인들을 위한 대우도 아직 여기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약간 보였었고 진짜로 아까 그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게 안 되는 게 약간
아까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제가 뭐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있어요. 막 저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네, 맞아요. 우리나라. 제가 잘못된 표현을 했네. 우리나라에서 아, 공지에 계신 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흑인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이상하게 무서워. 선뜻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선뜻 그 사람한테 제가 아직 다가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경외로움. 흑형? 근데 흑형도 싫어한다면서요? 그것도 잘 안 쓰려 그래요. 아, 흑형이라는 표현도 진짜로요? 싫어한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사실 좋은 의미잖아요. 저희는 약간 좀 이게. 위로 근데 보는 약간 그것도 약간 차별로 느껴진다고 해서 그래. 잘 안 쓰려고 해요. 네. 부러워 정도. 다물고 살아야 되는구나.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차별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약간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게 생겨나요. 이 사람 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는 약간 내 마음이 아직은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거는 뭐 그 사람을 무시하고 뭐 차별하기보다는 외형이 좀 다르니까 네. 나와 우리가 흔히 보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지 않나 싶어요. 그쵸. 익숙하지가 않고. 저는 약간 딱 거기까지고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인종차별로 약간 그 다르다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불호로. 네, 약간 이제 얘는 이제 나랑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밑으로 보는 약간 이렇게 또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보면 네. 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조나단? 네. 네. 아. 조나단이라는 친구 요즘에 콩고 왕자. 콩고 왕자야? 아니 아니지? 아니 콩고 왕족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 분이 나오는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많이 걸려서 내가 보는 것 같아. 네네네. 뭐 워낙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보다 옛날에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백인들이 더 좋아 보이긴 해, 내 눈에도. 타일러 와, 나보다 한국말 잘하고. 그건 그렇지. 와, 이런 건가. 왠지 더 막 되게, 지식도 많을 것 같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옛날부터 이제 미드도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노출되는 거는 그냥 범죄. 뭐 CSI 이런 범죄 좋아했으니까. 범죄에 맞아요. 되게 많은 부분이 흑인과 그다음에 뭐 히스패닉? 이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걸로 많이 비춰왔었어, 계속. 묘사가 되죠.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한 반지의 제왕도 내가 볼 땐 그런 느낌 못했지만 인간을 돕고 그 사우론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인이에요. 그 요정도 얼굴 새하얗고 싹 다 백인이고 골룸은 백인이었는데 골룸이 된 거고. 근데 상대편 그 나쁜 놈을 돕는 애들이 오크는 어떤 우리 누구라고 말할 수 없잖아. 거기가 유색인종이에요. 유색인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우리를? 유색인종. 그냥 유색인종? 네, 유색인종. 그러면 백인은 무색이야? 걔도 흰색이잖아. 흰색도 유색 아닌가? 근데 백인에 상대되는 개념이니까 유색인종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거기가 유색인종이 나와서 내가 흔히 말하는 황인종, 흑인종들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무식하게 나오고 막 빤스 같은 거밖에 안 입고 나오고 막 짐승 부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계속 노출됐던 거야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조나단도 엄청 유머러스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는 타일러가 좀 더 좋아 보이고 타일러가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근데 일단 그 영화에서만 봐도 도널드 셜리가 웬만한 보통 그 백인 지식인들이랑 하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맞아요. 박사잖아요, 박사.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완전 백인 무식한 새끼들한테 술집에서 쳐맞고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우리 안에 그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서양이 문화를 주도해 왔으니까 거기 젖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그 대두되는 게 그 PC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뭐 예를 들면 흑인 인어공주라든지 아니면 아시안 히어로라든지 아시안들이나 유색인종들이 더 주인공이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라 봐요. 그 PC로 만드는 영화들 자체가 엄청 새끈하게 빠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PC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홍보하는 마케팅적으로 썼을 뿐이지 영화는 약간 후지게 만든 느낌? 브루스 올마이티. 저는 약간 첫 번째 하나님 역할로 저게 나오죠. 네네 흑인 그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그분 많이 본 분인 거밖에 몰라? 뭐가 불리가? 네, 어디서 많이 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 얼마 전에도 쇼생크 탈출도 봤는데. 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그 볼 때도 저렇게 하나님 역할로 흑인이 나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네. 하나님이 꼭 백인일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그 묘사할 사진. 때도 예수님이 자꾸 백인으로 나오지만 그쵸. 사실 엄청 근육질의 여기 얼굴 따지면 약간 중동- 우리 미국님하고 제일 가까운 느낌이잖아. 그 사진 있잖아. 중동 그 시대 남자 얼굴. 근데 여기가 우리가 다들 한 만 년 뒤에 발견됐다고 이게 다 한국 대표하는 얼굴들은 아닌데. 그건 그렇죠. 특수한 케이스들이긴 하지. 저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기 위해 저런 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인이 백인이 이용하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전제는 대체 누가 만든 건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논리를 이어서 가보자면 요즘 기사 댓글들 읽어보면은 뭐 조현병이라 가지고 장애인이라서 아니면 출소자라서 사회와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이 댓글들과 그린북을 만든 사람의 논리가 좀 같다고 보거든요. 나랑 다른 사람을 다 분리시키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저 혼자이거나 아니면 저랑 흡사한 병신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 제가 기상청에서 한번 아마 시즌 2 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코알님이랑 같이 다녔던 공동체 청년 네. 공동체에서 거의 뭐 비슷한 이런 상황인 거죠.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는데 이 100%의 청년들이 있으면 꼭 거기서 그 적응하지 못하는 3%의 청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집단이든. 대수의 법칙이죠, 그게. 네, 근데 그 3%를 깎아내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97% 안에 들어갈 때는 그거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가 제가 3%가 되니까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지금 그게 제 나간 지가 벌써 한 4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4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저를 깎아내렸던 사람들도 깎여서 나왔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랑 맞지 않은 저 사람들만 뭐 없어지면은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져 우리가 즐겁게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그 우리가 조금 다른 이 특이성을 가진 3%를 어떻게 품고 가느냐가 그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 계속 잘라내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꼬리 자르기가 됐다가 이제 내 다리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가는 거지 뭐. 맞아요. 그 처음에 보면은 누구야 우리 백인 주인공 이름 토니 떠버리 토니. 네. 토니가 그 집에 배관용으로 흑인분들이 왔을 때 네. 흑인 근로자가 왔을 때 그 유리컵을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야. 네. 왠지 얘를 내가 다시 먹으면 내가 병에 옮을 것 같고 이런 느낌처럼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들이 그리고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흑인들은 땀도 까만색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피도 검은색이고. 피까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진짜요? 이제 왜냐면 그 사람 얼굴에 흐르는 게 내 눈에 까매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닦으면 까맣게 머리? 묻어날 것 같고 난 진짜 옛날 사람이니까 저는 바나나가 개방되기 전에 되게 먹기 힘들 때부터 살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나 이거 싸가지고 바나나 우리 동네에서 먹으면 진짜 개부자였어. 바나나 못 먹었어. 아무튼. 칼라 집이 있으면 부자인 집이고 그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닌데. 하지만 저는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로 바뀌었던 세대긴 해요. 야, 씨. 색연필 12개가 전부인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왜 분리하게 됐을까? 막 병을 옮을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해서 처음에 분리를 했겠지. 거기서 토니가 그렇게 그걸 버리는데 물론 와이프는 마음이 또 그래서 또 드러내긴 하지만 다시 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뭐야 너 혈액형 뭐야? 나랑 혈액형 같으면 물 먹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혈액형이 같으면 이대고 먹어도 되고 혈액형이 다르면 안 되고라는 건 무지에서 온 거잖아. 맞아. 초등학생 때. 지금도 걔네 침 묻어서 물 먹으면 우리 뽀뽀 간접 키스한 거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다 몰라서 한 거잖아. 귀엽다 귀여워. 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다음 질문 넘어가자면 폭력보다는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하고 품위를 지켜야 차별하는 멍청이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셜리 박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슴은 좀 다르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셜리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딱 그 자리면 그런 게 훨씬 멋있는 걸 알아. 그게 멋진 미곰인 걸 알아. 근데 이 차오르는 이 가슴에서 차오르는 것 때문에 저도 토니처럼 손이 나올 것 같아요. 흑이님에도. 네, 근데 그렇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되뇌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뒷일을 생각해요. 만약 내가 이 주먹을 휘둘렸을 때 일어날 후폭풍 그걸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게 되더라고요.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건 내가 모르겠다. 잘 휘두르실 것 같은데. 운동을 못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는 막 탁탁탁 확 이런 걸 엄청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진짜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때가 있구나. 차오르는 많죠. 분노가 차오르는. 전 주먹보다 둔기를 휘두르고 싶어요. 그건 특수 폭행 아니야? 훅가요. 특수 폭행 아니야? 어차피 때릴 거면 제대로 조져놔야지. 제대로 잡혀 들어가겠지 그러면. 어차피 잡혀 들어갈 거면 제대로 조진다. 이게 저는 토니의 그 사실은 이 셜리 박사의 말보다는 사실 그 토니의 행동 보고 항상 시원하다고 느껴갖고 영화를 보면서 사이다. 네, 약간 보면서 사실 이게 제가 저번 녹음 때와 약간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약간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그 폭력을 운전으로 약간 표현을 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 억누르는 게 많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 제가 지금 저번에 약간 한번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터져갖고 한번 제가 좀 높은 사람한테 그거를 한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저도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뒷일을 약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순간에 감정이 확 올라와서 일단은 제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이제 일을 한다든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순간에 이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약간 안 좋은 얘기 아니면 이제 공격적인 말투 약간 이게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이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여기가 잠깐 필름이 끊기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몸이 이제 좀 격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게 몸이 격하게 움직여갖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만약 욱해서 진짜 뒷일 감당 안 될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이 났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비슷한 거는 안 하는 거를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일단은 뭐 세게 돈 물어줄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철컹철컹 해갖고 뭐 경찰서에 앉아있던다든가 그러면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죠. 제가 한번 경찰서에 한번 앉아있었던 적이 있어갖고 해가지고 저 음주운전이요. 29살 때 경찰서에 끌려갔었죠. 너무 무서워. 원미경찰서 지금도 지나갈 때 괜히 우달려. 나는 그렇게 경찰서 안 가서 다행이다. 아유 진짜 나만 갔다 온 거구만.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지금 우리 코알님은 토니의 행동을 보고 시원하다라고 느꼈잖아. 근데 저는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저렇게 나 대신 내가 설리 박사일 때 나 대신 막 분노해주는 사람, 심지어 그들과 같은 피부색인 저 사람들이 분노해주는 저것만으로 내가 되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 내 편이 있구나. 이거는 얘가 봐도 부당하구나. 저는 이게 한 사람만 있으면 생각해요. 하지만 내 남자친구가 토니 같아. 와 이거는 못 헤어지는 게 내가 병신이다. 왜냐면 저는 그 감정적이고 욱한 남자 되게 싫어요. 무식하다고 느껴요. 물론 극중에도 좀 무식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또 있네요. 주먹 쓰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느끼는 마음. 왜냐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우리 저기처럼 YQ님처럼 뒷일을 좀 생각한다든가 돈을 많이 물어줄 걸 생각한다든가 미곰님처럼 내가 옛날에 그랬을 때를 기억해낸다든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자꾸 까먹고 막 계속 막 그런 하면은 결국에는 저 사람이 무지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얘기 이 질문을 보고 생각한 게 그거였어. 킹스맨 네. 매너. Makes man. 그래 좀 어려워. 발음이 다 아는 단어인데 매너랑 메이크랑 make 맨이야. makes 근데 man. 뒤에가 발음이 TH 발음이 어려워. 스펠링 써왔는데 읽을 수가 없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너무 멋진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걔 이름 뭐였죠? 킹스맨 나오는 아무튼 주인공이 콜린 퍼스? 콜린 퍼스인데 거기 이름이 있었잖아. 이름 갈라야드? 까먹었어. 갈리아드? 아무튼 해리. 걔가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완전 세게 응징해 주잖아. 맞아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힘이 있는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격 떨어지게 왜 그래? 이거는 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처럼.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셜리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너 있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품위를 지킨다면 저들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재능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죠? 나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말이 생각이 안 나니? 도와드릴게요. 커뮤니티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 약간 이렇게 의리 있는 커뮤니티 있잖아. 남자분들 많고 막 차도 서로 보고. 그 뭐지? 보배드림. 보배드림. 보배드림에 종종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 주차 이렇게 해서 응징했다. 주차.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집에 돈줄 내주러 가줬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는 거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잘못된 일이야. 근데 여전히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렇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와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대한민국에 까발려질 수 있구나라고 알았으면 자기가 안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셜리는 너무 자기처럼 생각하고 얘기한 거다. 아까 그 말했던 코알님이랑 같이 있었던 그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서 제가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건데 회장이 3%에 들어갔어.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섬기면 청년들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아무리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한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엄청 막 계속 나쁜 말도 하고 막 나쁘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둘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이유로 3%가 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쩌면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순수한 마음.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 개소리를 하면 기분이 안 나빠. 아우 저런 멍청한 새끼 저거. 아유 저것도 어디가 사람 구실을 하려나 할 텐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아니면 혹은 맞는 말을 왜 이렇게 격이 떨어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우아하게 얘기하든 품위 있게 얘기하든 기분이 나빠. 왜냐면 정복을 찔렸으니까. 그렇지. 내가 훅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멋있는 사람은 사과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이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거의 후자인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더라고요. 멋있게 나는 되게 알았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라고 해서 너무 사과를 많이 하고 다녀 요즘에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이나 뭐 고쳐야 될 점이 있어도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귀찮아서. 저게 제일 좋은데. 네. 말하면 피곤해져. 내가 말이 많아서 그래. 저도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부모님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귀찮더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맞는 말을 해가지고 직원을 해서 제가 거기 써야 될 에너지, 뭐 시간, 그런 감정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깝더라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말해도 변하지 않을 텐데. 변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냥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예예하고 받아들이자. 이래놓고 나중에 우리 YQ채님이 이제 진짜 오너가 됐을 때 저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대박인 거고. 그렇죠. 똑같아지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때 되면 이제 40대에서 또 다 죽어나가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30년 뒤에 이 방송이 약간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긴 한데 봐야죠 뭐 30년 후에. 저는 일단 이 셜리 박사의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물론 말콤 X가 그 옛날 흑인 운동할 때 암살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 이 영화도 봤어. 네. 나 뭐 그 옛날 사람이야. 말콤 X 되게 유명하니까. 말콤 X 같은 무투파들이 있겠지만 차별하는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를 대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면은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은 차별받는 제 자신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별받는 쪽은 언제나 하는 쪽보다 힘이 약하고 가진 게 적으니까요. 그렇다면 차별하는 자들의 방식인 폭력이 아니라 잠시 끌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통제하고 폭력보다 몇 차원 높은 품위 있는 방식, 예를 들면 대화로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법에 호소한다든지 땡. 아니면 셜리 박사처럼 높은 백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 노력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차별하는 멍청이들 상대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대화 너무 어렵고요. 네. 마이크 체님도 포기했다고 했잖아. 너무 힘들다고. 요즘엔 법에 그렇죠. 호소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결국에 또 폭력을 쓰게 되면은 그럼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 결국 답은 높은 백이군요. 높은 백이 없으면 정신 승리. 높은 백을 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지. 나한테 진짜 백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백 딱 잡고 정신 승리하는 거지. 씨발 쟤네들 벌 주세요. 명언 나왔습니다. 나만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아니 저는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사나. 내가 대화로 되지도 않고 법이 호소할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니고 그런 뭐 건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높은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 승리하고 살아가야지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요. 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백인의 예수님일 뿐 아니라 흑인의 예수님이기도 할 텐데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남부에서 왜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 차별하는 것처럼 그토록 셜리 박사를 차별한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게 흑인을 차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먼저 얘기할래. 네.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네. 제가 한 30년 되시지 않았어요? 46백에 8해봐요. 38년이네. 거의 40년 됐네. 8살 때부터 다녔거든. 그때 전 정확하게 설교를 기억해요. 뭐라고요? 노아의 아들 네. 셈, 네. 그걸 기억을 해요? 함, 야벳. 네. 아니지.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네.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거기서 결국엔 노아가 그러니까 술 먹고 술 먹고 빨개 벗고 잔 거잖아. 네. 근데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 아우 야 아빠야 지금 다 벗고 자고 있다 야, 이랬다는 거야. 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 함이.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잖아. 저 네가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다른 가요. 형제들의 쉽게 말하면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마 이 흑인? 함은 네 맞아요. 아, 진짜 미쳤다. 그게 이제 그 종족이 나뉘어요. 셈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은 그걸 듣고 가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님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축복을 받아. 백인. 문워크로 들어가서. 백인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그 설교가 한국에서 들은 설교 맞으시죠? 나는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어디니 그거야. 그래서 깜둥이 애들이 네. 흑인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막 우리 노예로 막 진짜 사람 진짜 동물 취급당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노예선으로 올 때는 그렇죠. 그런 거를 하실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 내가. 와 하나님한테 저렇게 잘못하고 저주받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흑인한테 차별받는 동양인들 뭘? 그거는 이제 몸이 쫄려갖고 몸이 조그매갖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여기 뭐 설리 박사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보수 교회에서 지금 그때 그 목사님이 아직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좀 아버지 죽으셔야 때니까 될 텐데. 70까지 하잖아요. 예. 네. 아직 이제 막 70이 되신 분들인 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그들의 키즈는 또 똑같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듣고 저처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러니까 저렇게 막 무시당하고 사는 거야. 저는 그 우리나라 또 그 기독교 신앙이 그런
성경 모호서를 주장하니까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거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 거지. 신천지로 가야지 고지고대로 믿을 거면. 글자 그대로 믿을 거면. 거긴 가기 싫으니까. 가서 돈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민 사상. 예, 예.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우리는 흑인보단 낫다. 아유 진짜. 근데 우리가 더 쫄려. 몸뚱이가 조그매갖고 어디 가면은. 아무튼 그런 선민 사상이 있고 우월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신한 그 염전 노예. 네. 저는 이런 게 부계동에 있는 것도 듣고 엄청 격분해서 당장 내가 알아보겠다고 엄마가 나 뜯어말리고 막 난리였어요. 교회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을 네. 교회에서 이게 이것저것 일 봐주고 하는 걸로 하면서 그럼 나라에서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그분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분 통장은 누가 관리할까요? 사모님이. 그래서 뭐 옷도 제대로 안 사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 너무 흥분했는데 뭐 이제 다 지난 일이고 그 사람이 그만뒀대더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제가 그 교회를 갈까 아니면 구청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 그게 불과 5, 6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리 엄마도 그래. 야 그래도 어디 가갖고 사람들한테 돈 뺏기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혼자인데 모자란다는 사람 혼자인데 교회에서 밥도 주고 개새끼야 왜 이렇게 밥을 주는 게 중요해. 밥 주고 재워주고 뭐 사람 구실하고 있지 않냐를 우리 엄마가 얘기해서 엄마한테 막 신한 노예 막 얘기하면서 엄마가 사람이냐고 막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동조하면 안 되는데 그 교회 어디냐고 빨리 교회 되라고 이랬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먹여주니까 내가 그때도 뭐 흑인들 그래도 니네 여기 와서 밥은 먹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약간 그런 우월 이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생각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선민 사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거지 너네가 짱이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흑인을 차별하는 모습들에서 결국 그들은 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볼 수 없다. 그 사람들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을 거다. 취소.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 지금 미국님과 사실 비슷한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이럴까봐 빨리 한 거지. 근데 저도 약간 이거를 이슈 선점하셨네. 이게 마지막이니까 약간 그치 내가 늘 지금 그랬어. 항상 이게 똑같은 말 중복될까봐 걱정인데 근데 괜찮아요. 어쨌든 제 생각이 처음에 그대로 생각한 거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그 당시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약간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약간 박해하는 사람도 약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박해하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와 다른 이제 유색인종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그 시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이 그냥 없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그 믿음이 같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하긴 하는데 거기서 뭐가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는 또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 그냥 밖에 일반 사람들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뭐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족 안에서의 그런 거와 또 그냥 삶 속에서의 그 모습이 그냥 완전히 여기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좀 강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밖에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분리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들도 저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그 사람들과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각자 그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약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저의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이제 이제 흥분을 해서 이제 뭐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런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약간 없어서 아직은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어떻게 보면 흑인들을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제가 그 회장하면서 대판 많이 싸웠을 때 제가 막 진짜 울분을 토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난 그게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네가 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는 저 사람만 아는 거지. 네가 그런 거를 왈가불가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잘 생각하지 않았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은 내 속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 행위들이 결국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교회에서 자기 편하고자 막 옆에 애한테 갈구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지매하고 이런 거는 사실 옛날 사람 이지매. 믿음이 있다고 믿음 있는 사람의 부산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면은 뭐 천국에다 가야겠죠? 그런 건데 사람들이 되게 막 그래도 제가 뭐 원래는 안 그런 앤데 뭐 사랑으로 바라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이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시겠지만 나는 육신 뒤집어 쓴 인간이야. 내 앞에서 아니면 아닌 거야.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내가 쟤를 미워하지 않는 걸 노력하는 거는 내 깜냥이고 내가 하나님이랑 지지고 볶고할 문제고 네가 나한테 할 얘기는 물론 이건 교역자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할 얘기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중심 모른다. 그런 설명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더라면 일부러라도 더 이 행위로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행위권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남부 같은 경우가 크리스찬이 많다고 했잖아요. 설명 가운데 그렇죠. 대본에 그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보내줬고, 그쵸? 자기가 농사를 지었었잖아. 남부가 그때 흑인 노예를 보내줘서 내가 정말 대분홍이 된 거잖아.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한테. 그렇지. 하나님 저한테 저 짐승들을 보내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저 짐승들을 보내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라고 말하고 내가 두둔해주고 싶지만 불법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막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 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거든. 내가 그걸 듣고 헉 이랬어. 헉 그랬는데 물론 그게 결국에는 사기로 뒤집어 써갖고 걔가 막 엄청 힘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간증한 거긴 해요. 근데 걔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게 아니다라고 간증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돈이 막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선교사님도 돕고 구제에 돈을 많이 쓴 거를 보셨구나. 그러다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방법이 잘못됐는데.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봤던 다른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 보기에는 뭐야? 맨날 기도하는데 지도 나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님 얘기한 것처럼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요. 개인의 하나님과의 둘과의 관계는 둘이 알아서 잘 하시고. 그거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중심 난 모르겠어. 나는 지금도 눈 침침해지고 있는데. 이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행위랑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랑. 근데 나는 행위만 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외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잖아. 그거는 걔랑 하나님이랑 해결하겠지. 걔가 지옥 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로만 하면은 그냥 좀 행위에만 집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뭐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건 그 사람이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는 결국 행위잖아요. 내 믿음은 그냥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진짜 1대1로 하는 거고 그 행위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행위를 가기가 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행위를 막 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기에는 차라리 그게 더 쉽지 않을까? 마리아 마르다가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리아 인형은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쌍년 이거.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YQ채님 말대로 당연히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지만 밸런스 맞추는 게 다 그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할 테니 나 말고 너네는 최소한 행위로는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지 마 제발. 행위로는 좋은 모습 보여줘.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 그 아내가 시커멓고 그 안에 막 독사가 우글우글하고는 난 모르겠으니 사실 나는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애쓰고 나를 깎아가면서 내가 살아갈게. 이 자세인 거지. 근데 그리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방금 말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별로 없어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주로 행위가 엄청 좋은 이상한 인간들.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자기 믿음이 좋다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해서 뭐 이러고 다니면 하지만 결국 막 애들한테 막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 보는데 결국에 뭐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들한테 교회 내에서 선하게 행위를 한다라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하고 행위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많다. 원래 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차올랐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고 기억하고 있는 설교가 그거였어요. 와 그래도 이렇게 좀 참으셔야지요. 얘기하면 이제 아유 제가 안 그러지만 저도 화나지만 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누군가 그거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목사님이 죽는 그 날까지 난 가식적으로 살다 가겠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딱 만나면 내가 만약에 그러고 갔어. 그럼 예수님 나 딱 내가 죽었어. 그러면 버선발이 아니야 버선발. 지원아 씨 애썼어. 이승질에 진짜 가식 떨고 사느라 애썼다. 난 칭찬받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여기서 상을 들러엎고 싶지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저 사람도 병신이 내가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웃어준 모습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요. 난 잘할게. 저도 잘하겠습니다. 여기 논란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이렇게 남겼는데 또 김문수처럼 되면은 논란이 있어. 큰일 나. 나 이름 개명할 거야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이번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미국 남부의 백인들은 크리스천이기 이전에 백인이고 보수적인 남부의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흑인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차별하는데 익숙해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멍청하게 다들 그래왔으니까 흑인을 차별해온 것 같고요. 그들이 조금만 더 아까 저 코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크리스천이라는 자신의 본분에 관해 생각을 하고 자각을 했으면은 자신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흑인을 차별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사회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씌어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백인 미국에 태어나면은 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막 흑인 배수공 왔는데 막 차별하고 막 무시해. 그래서 뭐지? 어디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친구네 갔는데 친구 엄마 아빠도 그래. 그리고 학교 간데도 학교 애들 중에서 좀 빠른 애들이 먼저 막 흑인 친구들 막 무시하고 개무시해. 그리고 사회 갔어. 더 대놓고 완전 더 무시하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 와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거 아니지 않나?를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9명이 전체 그러니까. 그렇지. 또 이게 어떻게 하든 제가 오늘 또 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된대. 안 된대. 목사님이 안 된대. 맨날 죄래. 그리고 옆에 우리 집사님도 앞에서는 안 먹는 것 같고 장로님도 앞에서는 안 먹는 것 같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게 본인의 그냥 프레임이 씌인 거지. 그래서 저번에 전에 미검책으로 술 책 했을 때 이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이 다짐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아무도 묻고 그걸 물어봐. 술을 왜 마시면 안 돼? 목사님이 안 된대. 뭐 아니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있잖아. 요 정도밖에 거의 대답 못 하거든요. 저기 되게 순수한 애들이구나.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애들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내가 난 몸에 안 받아서 안 먹는 거지.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자기는 되게 신실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자고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생각을 하자. 네.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셜리 박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처럼
차별은 일상 이곳저곳에 깊게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직 당하는 사람만 당했다고 느낄 뿐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런 차별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말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노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 네. 광고 생각나네요. 네. 딱 그거지. 근데 이게 진짜 참 외로운 길이 될 수 있더라고요. 맞아, 옆에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네,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무리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친구 좀 키 작고 뭐 이런 친구를 약간 장난으로 때리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제가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주로 그렇게 하는 애 한 명, 두 명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무리에서 저만 쏙 빠져나왔어요. 안 맞은 게 어디야? 그 무시당한 에? 누구한테요? 네가 안 맞은 게 어디야? 제가 저는 뭐 그러니까 네. 저 등치가 있으니까 해주는 수 있는 말이니까 진짜. 그 무시당하던 친구도 그쪽에 붙었어요. 아. 그리고 그쪽 친구라고 지내더라고. 저만 쏙 빠져나왔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그랬지만 아무튼 그런 용기가 조금씩 제 주변이라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으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리가 속해 있는 소속감이 중요하고 했으니까 그게 싫었는데 지금에서는 뭐 그런 소속감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그래서 전 교회에서도 약간 좀 또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 성격 이상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저놈 신천지다. 그랬습니다. 진짜 어려운 길을 걸으시는. 네, 어려운 길을 자꾸 걸어요. 이거 보면 대단하신 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저한테 약간 질문을 하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솔직한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약간 왕따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서도 저랑 동갑이신 분이 있어요. 네, 나이가 30살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번에 퇴사를 얼마 전에 하신 분인데 2주 전인가 퇴사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일한 지는 1년 지금 조금 넘었고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업무를 습득하는 능력이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일머리 없는 사람. 네, 프린터 하는 것조차 몰랐어요, 처음에는. 프린터 어떻게 해요? 라고 살도 온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직원들이 준비에는 프린트가 없으니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 공무원 대리로 해준 거 아니야?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똑똑하고 약간 통화할 때 목소리를 다른 직원이 들었는데 약간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시험. 의혹. 그리고 무슨 이제 저희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투표를 본인 의지가 아닌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투표 어디 해야 돼? 라는 것까지. 공무원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얘 대리시험 아니냐. 본인의 생각도 전혀 지금 결정도 못하고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시험들이 본인의 생각을 뭐 논술 쓰고 이런 시험이 그래서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는 사실 이게 지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의 업무를 계속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서 그 사람 업무에 피해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라 또 별개로 어떻게 보면 그거에 관련돼서도 크지만 왕따를 이제 시키더라고요. 이제 얘랑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 얘 말 한마디 듣는 거조차 싫다. 그냥 얘 목소리 듣기가 싫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그분하고는 맨 처음 초반에는 사실 이제 제가 운전으로 몇 번 이렇게 차를 태워다 줄 일이 있어서 타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저랑 완전 업무 자체가 완전 별개라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제가 사실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안 했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어쩔 때는 그냥 제가 이제 그 외에 다른 직원들하고 친한데 그 직원들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왕따에 약간 그걸 동조하니까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속으로만 생각하죠. 이 사람 괜찮나? 이 생각만 하는 건데 사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항상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조차 하지도 않고 결론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사람은 퇴사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분이 떠올랐나요?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떠오르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제
좀 방대한 그거다 그렇죠. 보니까 아 여기서는 더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네, 약간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기 박 대통령 네네네. 박근혜? 네, 그때 약간 박이 한 명 더 있어요. 박정희? 박정희 생각해. 누구야 도대체? 네, 어쨌든 그 여성분 네 그때 이제 탄핵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100만 명 막 모이니까 그때 나도 힘을 얻어서 그럴 때 따라갈지 약간 사람들 집회하는데 따라갔거든요. 제가 거기서 같이 소리 지르고 제가 원래 소리까지 안 지르는 스타일인데 소리도 질렀어요. 근데 내가 먼저 나설까? 절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셨던 김군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방송에서 본인도 혼자는 되게 찌질이고 모질인데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뭔가 이런 더 나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으로서 이렇게 진짜 깡다고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뭐 그쵸, 진짜 없죠. 송시민님 같이 대단하세요. 아니야, 지금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자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 영화 속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나는 일단 내가 인종차별을 지금 우리 YQ채님은 유학파이시니까 거기서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살았잖아. 네. 저는 인종- 안 당했어요. 그래, 좋은 동네 그래요. 아니 좋은 동네 아니라 그냥 생긴 게 그렇게 막 아시안 같이 생기도 않고 그렇게 뭐처럼 생겼어. 필리핀 사람이라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하더라고. 다행이긴 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게 사실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고 지금 뭐 미고님도 그렇고 코알님도 그렇고 약간 왕따 쪽으로는 우리가 접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제 옛날에 과외했던 그때 친구들도 얼마 전에 만나갖고 막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무튼 근데 내 아이가 왕따 가해자 자퇴. 내 아이가 왕따 피해자 자퇴. 내 아이가 왕따 방관자 자퇴. 그러니까 선생님 애는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 이건 내 탓이야. 약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이지. 난 내 아이를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겠어. 어떤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고님처럼 거기서 쏙 빠져나왔지만 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막 찌질이의 길을 가고 후회하고 이게 아닌 것처럼 내 아이도 어디에 소속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한 차별은 여기다 이제 답을 쓰는 건 그거야. 일단 교회 쪽으로 따지면 저는 가부장을 더 먼저 떠올렸어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느끼는 남자는 도저히 아까 내가 그 미얀마 그 노동자분한테 사진 찍혔을 때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어떤 한국 남자가 찍었어도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한국 남자는 신원이 파악되는 거고 그 사람은 신원 파악이 안 된다의 문제까지 간 것뿐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 가부장의 문제가 나한테 더 컸던 거야. 남성 우월 사회. 우월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남성 중심 남자가 사회. 그리고 또 뭐 너 되게 여성스럽다. 나 여자야.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 원래 여자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도 아직 어려워요. 너답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직 저도 색깔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 가부장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목사 우상화를 안 해야 돼. 교회에서는 목사님 여성이 더 많으니까 막 되게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상 막 차려주고 목사님들 가만히 네. 앉아 있고. 개색 자체 검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사역자분을 업수히 여깁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적으로 제 워딩도 그렇고. 업수위가 업신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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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신여긴다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많지 않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거나 강요해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여성분이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마음 어려워서 저를 불러요. 나 지연자매가 그래서 나 좀 마음이 어려워. 죄송해요. 그건 죄송하다고. 저 사람 마음이 어렵다니까 일단 죄송하다고 하지. 근데 저 원래 그래요. 저는 목사님들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죠. 주의 종이라서 종처럼 여길 거예요. 그렇지. 나는 자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가 태어나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차별이란 단어는 남녀 차별이었어. 근데 그게 제일 와닿죠. 나이 46세가 되도록 내가 이 얘기를 30년 이상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도 또 그러니까 좋아지려다가 다시 혐오로 빠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무슨 인종차별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없애나. 약간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싫어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차별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셜리 박사처럼 빽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전문 기술을 가지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되고 교회를 이끌 수 있으면 이끌고, 그리고 또 셜리 박사처럼 그 남부를 간 게 자기가 진짜 일부러 미고님처럼 좁은 문 좁은 길 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기나 영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셜리 박사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백을 또 차별금지법 다시 얘기하면은 그게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냐 송치민님 얘기하셨듯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이 제도나 같은 이 올가미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그 최악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우리 시간 되게 많이 지났을 텐데, 코알님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고, 말 같지도 않은 걱정을 잠깐 했었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지금 보니까 녹음 시간이 너무 1시간 내외로 끝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늘렸어요. 넘었어요. 네, 지금. 근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 서명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오늘 두 분 싸우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데 존중합니다. 이런 시간을 더 길고 깊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교회 내에서 내가 반대는 일단 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별 금지하는 게 뭐야? 그럼 우리의 동성애자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냥 거기로 프레임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드는 것까지 내가 처벌을 당한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교회 교회는 불쌍하잖아. 엄청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심을 얘기해. 내심. 나의 마음속. 눈빛이 그랬고 저 사람이 동성애자를 평상시 싫어했기 때문에 저런 눈빛이었구나. 그걸로 우리가 차별당할 것이다. 역으로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면 잡혀간다. 뭐 이런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모두가 아직 제대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반대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 근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뭐 강단에서 반동성애 관련 설교하면 잡혀간다. 그럼 일단 대표님 그것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강단 위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종교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잡혀가진 않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역차별 당하는 걸로 프레임을 씌워서 아예 그걸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어디선가 만든 진짜 고급진 영상이 우리 교회 틀어져 나온다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 교회 또 노회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게 내려와서 그럼 그래야지. 전문적으로 그걸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거를 양지화시키지 않는 거야. 물론 뭐 교회 내에서 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따가 녹음 끝나고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지. 마이클 제님한테 내가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잘 아는 사람한테 듣는 걸 좋아해요.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네.